10월 29일 목요일 윈TV 뉴스 업데이트입니다.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이제 코로나 백신이 응급 승인을 받게 되면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는 28일 발표에서 규칙을 변경해 정식 승인이 아닌 응급 승인을 받은 코로나19 백신도 메디케어가 커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알렸습니다. 기존의 메디케어 규칙에는 표준 승인을 거친 백신만 메디케어를 이용한 무료 접종이 가능했습니다. 메디케어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사람이 백신을 접종받는다면 그 비용은 약 26억 달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이저 제약은 다음 달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안보부는 28일 발표를 통해 학사 학위를 가진 외국인이 제한된 쿼터를 놓고 경쟁하는 H-1B 비자 추첨을 더 높은 급여를 우선시하는 임금 기반 선택 프로세스로 대체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무부의 발표에 의하면 임금 수준에 따른 우선순위 지정 및 선택은 청원인과 비자 대상 근로자 그리고 미국 근로자 간의 이익 균형에 더 유리하다고 알렸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H-1B 추천 방식을 바꾸면 고용주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신 더 높은 기술과 숙련된 근로자가 필요한 직위에 대해 더 높은 임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공해야 하는 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고용주들은 필요한 노동력을 과거와 같은 비자 추천 방식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어려움을 낳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비자 추천 방식은 앞으로 접수되는 청원서에만 적용되며 이미 청원 접수된 비자 신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선거관리위는 선거 마감일을 앞두고 계속되는 법적인 싸움 속에서 유권자들에게 우편 시스템을 이용한 투표용지 발송을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공화당 측은 선거일 이후 최대 3일까지 도착한 우편 용지가 여전히 집계될 수 있다는 펜실베니아 규칙을 뒤집기 위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며 대법원 측은 28일 판결에서 이번 선거 전에는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지만 위스콘신의 대법원은 우편 투표는 11월 3일 오후 8시까지 도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스콘신에 거주하며 우편 투표를 하려는 시민들의 기표된 우편 투표 용지가 3일까지 선거 서기관실에 도착하지 못하면 집계되지 않으므로 투표함에 직접 투입하거나 직접 투표로 선거에 참여해야 합니다. 위스콘신 공화당 의장은 29일 언론 인터뷰에서 위스콘신 공화당 계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비용 230만 달러가 해커들에 의해 도난당했다고 알렸습니다. 공화당 측은 10월 22일 의심스러운 활동을 발견하고 24일 FBI에 연락했다고 알렸습니다. 해커들은 선거 캠페인에서 지지자들에게 나눠줄 모자와 같은 소품을 생산하는 공급 업체의 송장을 위조해 청구서와 기타 문서가 변경되어 지불금이 해커들에게 돌아갔다고 전했습니다. 당 대변인은 이번 공격이 돈을 노린 피싱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데이터가 도난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위스콘신 민주당 측도 800건 이상의 피싱 공격을 받았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당 대변인 코트니 베이어가 말했습니다. 연방검찰은 잡지 구독 텔레마케팅 사기로 인해 18만 명이 넘는 노인들에게 총 3억 달러를 갈취한 60명을 기소한다고 28일 발표했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우편 사기, 송금 사기, 노년층 대상 마케팅 사기 금지법 위반 등입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14개 주 출신과 캐나다인 2명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사기꾼들은 시니어들에게 전화해 기존 구독 잡지사처럼 위장하고 구독료를 인하해준다며 접근했으며 더 비싼 잡지를 구독시켜 손해를 끼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한 번에 최대 10개의 가짜 회사에서 청구를 받았고 매달 $1,000씩 지불해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은 또 미네소타 연방검찰이 이러한 유형의 약탈적 사기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1994년에 도입된 노인에 대한 마케팅 사기 가중처벌법에 따라 사건을 기소한 것은 처음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위해 위장 요원들의 신상 정보를 고의로 누출시킨 다음 사기 전화 집단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녹음을 하며 수사를 진전시킨 것으로 알렸습니다. 연방 당국은 지금까지 120만 달러를 몰수했으며 추가 피해자를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0월 29일 목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누적 확진 917만 9,074명, 신규 확진 5만 8,323명, 누적 사망 23만 3,787명, 신규 사망자 수는 657명이며 지금까지 완치된 사람은 595만 7,173명입니다.
일리노이주 누적 확진 39만 5,458명, 신규 확진 6,363명, 누적 사망 9,675명이며 하루 새 신규 사망자 수는 56명을 가리켰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지난 24시간 동안 8만 3,056명이 테스트를 받았으며 지난 7일간 양성 판정률은 6.9%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주별 코로나19 현황과 쿡카운티 주요 한인 거주지 확진자 안내는 시카고 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24.5와 MCTV 24.6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4-283-8200번입니다.